갑자기 막 검은 끈적끈적한 뭐 괴물 같은 이런 막 뭐 하늘에서 피처럼 자꾸 얼굴에 떨어져가지고 막 최면하면서 뭐 이런 모습을 세계 중에 하나의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랬어요, 진짜로. 안 좋은 미래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석정훈의 무의식연구소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그 미래 최면이라는 것에서 처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너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보강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생 최면처럼 최면 속에서 당신의 미래로 가자고 하면 100이면 100, 정말 그 사람이 가장 무언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모습을 떠올리고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확인해가는 굉장히 유용하고 훌륭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뭔가 미래를 예언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미래를 예언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평소에 의식으로 떠올리는 미래보다는 뭔가 좀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었던 분들의 경우 뭐 이제 미래에 굉장히 큰 공장을 졌는데 그 공장 부지가 뭐 정확히 막 눈에 보였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의 그 현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같으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바다를 내려다보는 멋진 그 마철루 빌딩에서 이렇게 통유리 앞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당당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모습들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확률을 대단히 높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이거 미래 최면을 어떻게 보면 미래 시뮬레이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겁니다. 최면 속에서 떠오른 그 장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사람이 뭔가 체험을 합니다. 아,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인가? 정말 나에게 행복한 일인가? 굉장히 좋은 일인가? 그런데 뭐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모습, 원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뭐 좋은데, 이게 뭐가 이렇게 좀 허전하지? 뭐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좀 답답하지? 뭔가 조금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지? 찜찜하지? 이런 2% 부족한 느낌. 때로는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을 때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보면 거기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 최면을 이렇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어떤 시뮬레이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론 이것이 미래를 예언을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그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이 한계에 도착하는 점이 있습니다. 정말 못 견디게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머물러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한계점에서도 그 마지막 한 발을 더 내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한 발을 더 내딛는 사람들이 보통은 성공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과연 그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한계에서 그 마지막 한 발을 내딛게 만들었던 힘은 무엇일까? 바로 확신의 힘이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저기에 있고, 저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저거를 가지고 싶은 그 절박함, 간절함,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한 발을 더 내딛게 되겠죠. 바로 미래 체면이 미래를 달성하게 만드는 그 확률을 높여주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을 통해서 그 마지막 한 발을 내딛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을 뭐 좌고 우면 방황하지 않고
나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게 되는 바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학생이 하나 기억이 나네요. 어, 부모님 손에 이끌려온 한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을 상담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대요. 정말. 뭐 좀 과장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이 학생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이런 학생이 어떻게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하고 자기 인생을 향해서 살았겠어요.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다 포기했겠죠. 근데 이 학생의 상담을 통해서 미래를 확인해 봤더니 검사가 돼서 굉장히 그 사회의 비리를 해소하고 정말 정의로운 어떤 모습을 체험한 겁니다. 근데 이 학생에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부터 한번 거꾸로 봤습니다. 어떻게 그 장면에 가게 됐는지.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내가 검사가 되겠다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는지를 체험하고 느끼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런 게 느꼈다면 정말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겠어요? 아니었겠죠. 아마 수많은 트러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아버지가, 부모님이 나를 진정 아끼고 사랑해줬다는 것을 체험했죠.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체험했죠. 이런 학생이 공부 안 하겠어요? 물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또 제가 미래 체험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 좋은 미래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나요? 대부분은 좋은 미래가 떠오릅니다. 대부분 90%는. 근데 솔직히 안 좋은 미래를 떠올리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많진 않지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고등학생이었는데 굉장히 대인관계 조금 애착의 문제가 있었는지 사람들과 그 대인관계가 그리고 정서적인 소통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고 특히 부모님하고 너무 트러블이 많았던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 처음 미래 체면했을 때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편의점 알바를 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알바. 절대로 좋은 미래라고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진행해 보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재능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재능이 많아서 공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분야의 과목은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학생은 좀 상담을 좀 많이 했는데 상담을 하던 과정에 다시 한번 미래 체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유학을 가서 아주 좋은 아이비리그 유학을 가서 정말 멋진 대학 생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알바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 떠올랐죠. 그래요. 그리고 이 학생 어떻게 됐을까요? 스카이 대학,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 3개 중에 하나의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진짜로 싫어합니다. 이런 거죠.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대인관계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특히 조직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저한테 상담을 받은 학생인데 처음 미래 체면을 했을 때 제일 원하는 모습을 떠올렸더니 이 학생도 알바를 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냥 정말 단순 알바.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회사에 안 가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회사에 안 가도 되니까. 물론 이 사람은 그게 좋았겠죠. 그래서 조금 상담을 좀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분에게도 굉장히 숨겨진 그 불안과 두려움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났더니 그것이 해결된 미래를 떠올려 봤더니 웬걸?
그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회사에서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신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사람들과 같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신나고 즐겁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 했을 때와 나중에 했을 때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들, 상담을 통해서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처음에 미래 체험을 했을 때 굉장히 방해를 많이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최면 속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굉장히 뭐랄까 약간 좀 기괴한 이미지들이 방해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지금 미래로 가는 복도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검은 끈적끈적한 뭐 괴물 같은 이런 뭐 영화에서나 보는 액체 괴물 같은 때로는 좀 귀신 같은 형상이 자꾸 방해를 한다던가 그것이 조금 막 뭐 하늘에서 피처럼 자꾸 얼굴에 떨어져가지고 막 최면하면서도 막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만큼 마음에 굉장히 그 장애들, 뭐 짐들, 응어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미래 체면해 보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랬어요. 갑자기 뭔가 앞에 그 처음 그 장애물 있던 그 복도에 무슨 회오리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장애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 보니까 그 회오리 안에 건물 창문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살짝 열렸다 닫히고 그 회오리 틈이 열렸다 닫히고 해서 조금 더 작업을 진행해서 보니까 그 회오리 문이 열리고 보니 멋진 빌딩 앞에 서 있는데 자기가 그 빌딩을 막 샀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모습 아닌가요? 그 빌딩을 사서 내가 막 사서 이제 막 건물에 올라가서 내 사무실도 가보고 막 그 반짝반짝한 그 빌딩들을 보면서 그 막 너무 기뻐 좋아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거죠. 물론 처음 미래 체면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들은 내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들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니까 역시나 정말 멋진 미래를 체험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이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내 무의식에 원하는 모습대로, 내 무의식의 모습대로 내 인생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무슨 큰 편차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모습을 따라갑니다. 그냥 내 모습의 무의식 속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대로 놔뒀다면 뭐 정말 그렇게 삶을 살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다시 이 학생이 다시 뭐 유학 가는 모습을 체험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겠느냐? 물론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런 어떤 멋진 모습, 뭐 검사가 된 모습, 빌딩을 가진 모습, 이런 희망과 꿈, 설레이는 모습들이 무의식에 있는데 그걸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의 무의식은 계속 거기로 나를 끌고 움직일 겁니다. 계속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도 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가자고 채찍을 하고 동요를 하고 끌고 갈 겁니다. 동기부여가 되겠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생길 때 바로 그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만약에 아직도 내 삶이 전망이 어둡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답답하신 분들 있다면 꼭 이런 미래 체면의 기회라도 한번 가져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설령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떠오르더라도 차라리 잘 됐다. 이 모습이 떠오른 이유,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부정적인 미래를 꿈꾸게 됐는지 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보자. 이런 자세로 접근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순간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이제 그 지난 영상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제 동영상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계기로 몇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이나 댓글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 원하는 것을 찾고 그 확신을 얻어서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